석세스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토론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캐나다, 미국, 호주, 멕시코 할 것 없이 전부 선진국들입니다. 멕시코도 OECD 국가이고 영토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는 나라이고,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은 어지간한 홀에는 전부 피아노가 있습니다. 전부 피아노가 있어요. 그만큼 문화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공연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 이 아카데미, 석세스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공연을 하더라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 특히 팝 바이올린 연주자를 초빙해서 그 연주를 했고, 멕시코에서는 아예 교포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성악을 하고, 호주에서는 급하니까 유치원 애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이게 이제 미국, 이거 아틀란타, 그 다음에, 근데 전부 지금 이게 피부 색깔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은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인데, 그러니까 세계의 피부 색깔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캐나다죠. 다음, 여기 어디야? 여기가 뉴저지네. 뉴저지. 얼굴들이 다양하죠. 어디서 본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춰줘봐요. 여긴 또 어디야? 어딘지도 모르겠네. 하도 많이 갔다. 플로리다네. 예, 플로리다. 다음, 여기 어디야, 이거? 여긴 또. 뉴저지네. 야, 뉴저지. 뉴저지. 예, 다음, 시애틀. 다음, 여기 LA. 다음, 멕시코. 멕시코는 좀 다양하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됐을까? 예를 들면 런던 같은 경우 이 사설 오케스트라가 런던 시내만 80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도쿄에 사설 오케스트라가 8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진국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이 자존심 상하는 게,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한국이 선진국이야? 호주 가니까, 미국 가니까 그래. 왜 그러겠어요? 한국은 서울에 오케스트라가 800개 있는 것이 아니라 술집이 8,000개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문적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밥 먹고 산다고 그러대? 근데 그게 선진국이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참 기분 나쁜데, 아시아에서 선진국은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 따라가면 몇 년 걸리게? 몇 년 걸린다 그래요? 20년? 예. 이케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한파도 아니고 지한파이고 친한파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산 기간이 일본에 산 기간보다 많아. 그는 한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 친구가 더 많아,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한국인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써주고 가야 되겠다. 책 제목이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실수해가지고 보신 분? 안 계시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에요. 맞아 죽을 각오. 제가 읽어보니까 맞아 죽기 딱 맞게 생겼더라고, 내용이. 그런데 그걸 전에 우리 김종필 자민련 총재님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그분이 수만 권을 사서 자민련 당원들에게 전부 읽어보라고 돌린 책이에요. 최근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분이 왜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는가?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쓴다. 그러면 썼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한국의 자기 친구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맨 먼저 묻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한국이 일본에 몇 년 뒤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묻는 의도가 있다 이게. 의도가 뭐예요?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밝힌다.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 많이 계시네? 젊은 엄마들이 대오각성에서 오늘부터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킬 때 현재 일본을 한국이 따라오는데 100년 걸린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째서 이걸 100년이라고 했을까? 무슨 근거가 있는가? 그랬더니 맞네, 딱 100년이네. 일본이 개혁개방과 근대화를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1868년 메이지 유신입니다. 명칭 유신이죠? 1868년. 그런데 우리가 근대화를 시작한 게 언제예요? 1960년대예요. 그렇죠? 딱 100년 뒤졌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 중증외상센터를 하시는 닥터분 계시죠?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은 누가 당합니까? 노인이 당해요? 젊은이가 당해요? 근로 현장에서 30대, 40대 젊은이가 위험한 일을 하다가 중증외상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증외상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있어요? 없죠? 연세대학병원에 있어요? 세브란스에? 없죠? 고대병원에 있어요? 없죠? 아주대병원에 있어. 그러니까 중증외상을 당한 30대, 40대는 나라의 중추예요. 나라의 허리라고 이게. 그런데 그걸 치료할 센터가 없어. 그런데 중증외상이니까 어때요?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 왜? 혈혈 때문에. 그렇죠?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다. 기계에 엄청 크게 다쳤다. 그 다음에 우리, 외양선 그 선장님처럼 총을, 난사대에서 총을 여러 발 맞았다. 그러면 어때요? 출혈 때문에 돌아가셔.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의사가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중증외상센터가 미국에는 잘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 구호가 뭐냐면은, the closer, the better예요. 의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더 좋다. 그런 게 어떻게 돼? 헬기를 누가 타고 가야 돼? 의사가 타고 가야 돼. 언제 그거 단가에다 담아가지고 언제 다 죽어버리고 없어. 그런데 헬기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줘. 그래서 잘 아시는 국회의원분들께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나라의 중추인데 이 30, 40대를 죽게 놔둘 거냐.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돌아가셔. 그렇죠? 근데 30, 40대는 근로 현장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이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증외상센터는 뭡니까? 사회 간접자본이에요. 그건요, 공공재야, 공공재.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그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하신 말씀, 이 교수, 중증외상센터만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정치, 경제, 문화, 체육, 종교, 교육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해가지고 영국에 자기 배웠던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영국은 이렇게 모든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공공재가 잘 공급되어 있고 신사적인 나라인데 우리는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시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 교수 기다리세요. 영국이 이렇게 되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근대화 되는데 이 50년 걸렸는데 앞으로 100년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케아라 마모라고 똑같죠. 똑같죠.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입이 딱 벌어지죠. 100년 오면 언제 100년을 기다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질이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서울 시내 화장실 개방했죠. 국가에서 돈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닫았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써버렸는지 말이에요. 80년대 서울 지하철 파업했죠. 파업하니까 그때는 이 전자 그런 게 없고 영무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무원들이 뿔 따고 가는 지금 공짜로 타고 가버려라. 그 똑같은 현상이 파리 지하철에서 일어나고 서울 지하철에서 일어났어요. 영무원들이 표를 안 받아 공짜로 타고 가라 이거야. 파리 지하철에서 공짜로 탄 손님이 5%였는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95%가 공짜로 탔어요. 100년 걸리겠죠. 100년 걸리겠죠. 100년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한국이 뒤떨어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된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없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불법적인 다단계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합법적인 다단계만 해도 한 200여 개 됩니다. 회사가. 200여 개 돼요. 그리고 방판으로 등록해가지고 어떻게 묘한 방법으로 다단계를 하는 회사까지 하면 한 1000개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놔두고 200개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200개 회사의 마케팅 플랜이라든가 그 회사를 다 분석해서 경험을 해보고 판단한다. 그럼 몇 년 걸려요? 1년에 하나씩 해도 200년 걸려. 200년 후에 애터미 해야 돼. 다 내가 해보니까 애터미가 낫더라. 근데 1년에 2개씩 해, 이제. 1년에 2개씩. 적어도 1년에 6개월은 해봐야 알잖아요. 그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1년에 2개씩 하니까 하려고 보니까 100살이야. 100살. 애터미가 좋네? 그러면 하려고 보니까 100살이야. 1년에 3개씩 해. 3개씩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바꿔서 해. 이 회사가 괜찮은지. 그러니까 3개씩 하면 어때요? 60년이 걸려, 이게. 60년. 그러니까 딱 한갑 지나서 애터미가 좋네? 하려고 보니까 이게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이제 다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단계,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다 똑같아. 그게 라이센스 낼 때는 MLM 그렇게 냅니다. 원래 하버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멀티레터럴 마케팅이란 말이야. 다단계 마케팅이야. MLM을 할 때 그런 걸 해보지 않고도 저쪽에 마케팅 플랜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 시내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봐야 어느 식당이 좋은 줄 안다. 그러면 다 먹다가 돌아가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상 요즘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은 이 회사가 할 만한 회사인지, 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곧 망할 회사인지, 유명무실하게 될 회사인지, 100년을 갈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3가지 기준. 3가지 기준이에요. 3가지 기준. 첫 번째가 애터미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애터미라는 회사의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 뭐냐? 네이처. 애터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건요, 우리 사원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원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매일 주먹 쥐고 하늘에 주먹 들면 말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맨 끝에 뭐가 나와요? 겸손히 섬긴다. 이게 우리 애터미의 특성, 네이처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자, 사람을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득적, 인격적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내 돈벌이와 내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 돈벌이를 위해서 집 받고 사용해 먹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칸트가 그런 얘기해서 칸트 도덕 철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칸트. 그러니까 스폰서가 내 파트너들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애터미의 설립 이념, 경영 철학을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심합력하라고 하는 거, 내 능력은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혹시 여기 직급 높으신 분이 내가 똑똑해서 직급 올라가고 내가 똑똑해서 월 5천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 큰 착각이에요? 애터미 시스템을 떠나보세요. 그 사람이 애터미 시스템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서울역 앞에 숙자씨가 된다고.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럼 능력 1%라는 게 정략,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에서 어떻게 돼요? 안 끓어요. 1%, 1도가 있어야 돼요. 내 능력 1%라는 게 그게 100%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 그러면 우리 박 회장님 얼굴이나 제 얼굴을 보세요. 이 도덕적으로 생겼어요, 이게? 이게 마음이 안 변하게 생겼냐고요.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업자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뀔지 몰라요. 모르죠?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나도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탑탑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인간의 영혼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을까? 설립자가 매우 도덕적이어서? 경영자들이 매우 도덕적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도덕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뭐 앞에서?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물을 정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매우 도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기 시작하면 금방 들통이 나요. 반드시 쌈박질이 나. 그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자,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에요. 코어 오브 애터미 비즈니스.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 즉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다시 말하면 제품의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이 숙녀분, 루이비통을 사실 때 루이비통 회장님 생각하고 사세요? 회장인지 나발인지 그건 모르겠고 루이비통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회모임을 사실 때 애터미 회장 얼굴 체면 봐서 사주시냐 그런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는 냉엄합니다. 가성비가 높은 걸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중명품 메스티지, 메스 플러스 프레스티지죠. 원래 대중이라는 말과 명품이라는 말은 자체 모순이에요. 자체 모순이 그 단어를 합할 수가 없어요. 대중적인 것은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인 것은 대중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는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이라고요. 메스티지예요, 메스티지. 그러니까
요게 우리 말굽 회사는 마케팅 플랜이 좋다, 뭐 준다. 그거요, 마케팅 플랜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헛방입니다, 헛방.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서 파이가 작은데 그 마케팅 플랜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마케팅 플랜은 재구매가 일어나서 파이가 커진 다음의 문제예요, 이건. 다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 가성비가 대단히 높아요. 가치대 그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요. 저도 그래서 애터미 제품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 손자들까지 다 써요. 우리 손자들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해요. 전부 아토피가 있어, 얘들이. 어떻게 묘하게. 그래서 난 그 책임을 우리 며느리한테 돌리고 있어. 이 며느리가 말이야, 의상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디자인 했단 말이에요. 디자인. 의류회사 디자인. 그런데 의류회사의 그 디자이너는 35세가 할머니라네? 워낙 밑에서 많이 밀려오니까 35세의 팀장이 되지 않으면 그거 나가셔야 된대. 그런데 월급이 없어.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디자인 혹시 해보신 분 계시죠? 월급 안 줘요. 뭘로 줘요? 성과급이에요. 네가 디자인하는 게 얼마나 팔리냐요. 그건 디자인회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겁니다. 그렇죠? 개떡같이 디자인해놓고 본것만 받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퇴근도 안 하고 디자인을 해. 그 나오는 디자인은 개떡이야.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그만뒀어. 팀장이 못했거든.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스트레스 쌓이니까 뭘 먹어요? 야식. 야식을 계속 먹어. 그 인스턴트 있죠? 그래서 나하고 우리 마누라는 아토피가 없어. 없을 수밖에. 옛날에 인스턴트가 어딨어? 눈깔 사탕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못 사 먹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자들이 다 아토피야. 그런데 우리 애터미 제품을 쓰면 솟아오르지를 않아. 이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 솟아올라. 그래서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이렇게 만든 게 애터미의 설립자나 경영진이 매우 도덕성이 높아서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면은 그 마음이 안 변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익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즉 다른 사람을 내 돈벌이나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성비가 대단히 높은 메스티지 제품을 공급한다. 어제 요거 봤죠? 이건 도덕적인 인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리한 인간들이어서 그래요. 경영진이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안 변해요. 자, 세 번째 하나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문화적 요소예요. 문화적 요소입니다. 자, 이제 애터미가 10년째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럼 어떨까요?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는데 다단계가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다단계는요, 전부 애터미를 그대로 모방해요. 그대로. 하드웨어를 그대로 모방한다고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대로 모방해서 MLM 비즈니스의 생태계가 좋아진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돼요. 모든 사람은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 없으면 도태돼요. 그렇죠? 도태돼요. 그런데 애터미를 그대로 모방하지만 소프트웨어, 문화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방할 수 없어요.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선진국으로 취급하지 않을까요? 바로 국민의 민도, 이 문화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문화는 애터미의 3대 핵심 문화 핵심 3대 핵심 문화. 그래가지고 원칙 중심의 문화, 동만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뭐 외우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외연적으로 확장해 가는데 그것이 뭐가 됐건 간에 그 문화의 속성이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합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고급 문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을 지킨다? 원칙은 뭡니까? 이건 창조의 법칙이에요. 경제의 법칙이라는 것도 창조의 법칙이라고. 태풍이 오는 것도 무슨 법칙이야 이거? 창조 법칙이에요. 어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태풍을 장풍으로 막아버린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왜 창조법칙 중에 태풍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 있는 게 인류에게 좋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태풍이 지나가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판이 날아가, 뭐 뚝이 무너져, 무엇이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뭘 뒤집어놔요? 바다를 뒤집어놔요. 그래야 바다가 살아. 그게 창조법칙이에요. 창조법칙. 자, 그러니까 이제 애터미가 지속 성장을 하니까 애터미를 닮은 많은 다단계 회사가 생겨날 겁니다. 앞으로도. 그걸 우리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 MLM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바람직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회사가 오래 갈 건지 100년을 갈 건지 앞으로 몇 년간 반짝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망할 건지는 이 기준에 보면 알아요. 다 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다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고. 그 기업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상위 직급자들만 착취적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다른 사람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걸려도 그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왜? 인간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고. 두 번째, 그 메시티지 제품인가 가성비가 높은가 하는 거야, 그 제품이.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가를, 그게 아니면 오래 못 간다고요. 사이비 교단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독교도 사이비 교단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전달해서 무신론자를 신자로 만들 노력은 안 하고 잘 하고 있는 옆에 교회에 가서 그놈을 빼올라 그래. 쏘삭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빵 준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탕주 죽을랑? 뭐 이래가지고. 그건 뭐예요? 사회 통념이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는 꼭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녹음도 저것끼리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뭐 녹음해놓은 거 들어보고 참 다행이다 하는 걸 느꼈어. 이분들이 제 발로 나가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그 대화 수준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의 인간적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에서 그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에 대단히 큰 회사가 있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1년 반 뒤에 망할 것이요.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하시오? 그거 얘기해줘요. 그 대단히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예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그 콜롬비아 대학에 그 대학원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네?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 저 동생 딸이 거기 나왔거든? 물어봤더니, 한국인은 눈치가 구단이어가지고 저놈이 이야기하면 속마음을 뚫어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2년 내에 망해. 바로 그 대화를, 근데 미국은 그런 학문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나 어떤 공직자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의 연설, 말하는 걸 들어보고 저 사람 수준을 얼마라는 것을 학자들이 공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땡큐 베리 마치. 일찍 제 발로 나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뭐 먹어요. 다시 말하면, 태풍이 지나면 뚝도 무너지고, 나무도 부러지고, 논도 침수되고, 그러지만은 바닷물을 뒤집어가지고 그걸 살게 만들어요. 그렇듯이 이런 회사들이 지나가면 어중이 떠중이가 나가는데 매우 불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이스 전환점 and 중진국 함정. 이 학술 용어입니다. 루이스 터닝 포인트. 루이스 터닝 포인트하고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계은행에서 쓴 말이고, 이것은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 학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후진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이룩해. 그러다가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은 갑자기 성장이 안 되기 시작해. 그래서 소득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전락을 해버려요. 2차 대전 이후에 100여 개국의 중진국들이 이 과정을 밟아왔어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성장이 딱 멈춰. 딱 멈춰. 그래가지고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해. 꼭 저 마이클 잭슨 음악처럼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한다고.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려요. 자, 100여 개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중진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지금 IMF 신사를 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 그 다음에 동굴아파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이 100여 개 2차 대전 이후에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가 다시 그 중진국 함정을 박차고 일어나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일본, 한국, 대만 세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빠져서 지금 헤매고 계셔. 지금도 헤매고 계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잘 갈 것 같은데, 잘 갈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가. 이것이 2등 국가의 혜택이에요. 2등 국가는 1등 국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돼. 그렇죠? 1등 국가는 없는 길을 개척하고 가야 돼. 그렇죠? 2등 국가의 이점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끝이야. 우리가 언제 그걸 맞았어요? IMF요, IMF.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박차고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한국인의 깡다구예요. 깡다구. 한국인이 장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강국인데 일본 알게 개똥으로 한다고. 뭐 쪽발이 새끼들이 말이야. 어쩌고 말이야.
중국은 지금 G2인데 짱꼴라 이 새끼들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아주 중국을 아주 우습게 알아. 중국하고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미국분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부를 때는 미국놈 그래가지고 말이야. 미국을 개똥으로 알아 또 이게. 우리보다 큰 놈은 죄다 놈이야. 이게 중국놈, 일본놈, 미국놈, 영국놈, 뭐 떼놈 그래가지고, 에? 러시아 놈들은 뭐 로스케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놈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붙여.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그러지. 베트남 놈 그런 말 안 해. 에? 전번에 TV 보니까 어떤 미국 놈이 떡볶이를 사 먹으니까 아줌마가 떡볶이 말해서 미국 놈이 떡볶이도 먹나 그러니까 그 미국 놈이 한국말 알아가지고 미국 놈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깡닭으로 IMF를 이겨낸 겁니다. IMF를 이겨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박차고 일어났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장롱에 있는 금 다 갖다 냈죠. 나도 우리 집에 있는 금 다 갖다 냈어요. 예. 그 터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망하게 생겼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G2가 야당이죠. 근데 트럼프가 워낙 펀치가 강해가지고 G2를 한 대 먹였죠. 지금 어때요? 휘청휘청거리죠. 휘청휘청거려. 중국 경제학 교수가 쓴 글을 봤어요. 최근에 미국에 항복하자. 항복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괜히 옆에서 터키가 구경하고 있어. 너는 이 새끼야 뭐야? 하고 한 대 차버리니까 지금 어때요? 얘도 IMF 가게 생겼는데 IMF를 누가 장하고 있어요? 미국이 장하고 있어. 돈 안 줘요. 그거 망해. 그런데 소련이 찝쩍거려. 그러니까 어때요? 한 대 갈겨버렸죠. 왕창 망해버리죠. 소련을 갈겨버리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소련은 석유를 팔아서 재정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럼 어때요? 석유 가격을 떨어뜨려버려. 모든 석유는 미 달러화로 결제가 됩니다. 해외 가서 카드 쓰지요. 카드. 마스터카드 비자. 뭘로 결제가 돼요? 달러로 결제가 돼요. 세계 돈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 석유가 나오면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려 보니까 러시아에 어때요? 재정이 파탄돼 버려요. 그럼 누가 망해버려요? 베네수엘라가 망해버려요. 세계 석유 매장량 3위거든요. 지금 300만씩 도망가죠. 엑소더스야. 망해버려요. 말을 안 들었거든. 미국에 말을 안 들어보니까 저쪽으로 G2를 향해서 엎어카서 하나 날리고 구경하고 있는 터피를 발로 차버리고 밑에서 껍죽거리는 베네수엘라를 헤딩으로 받아버리니까 전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다 죽어요. 왜 그래요? 미국이 소프트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개인이건 회사건 또는 내 센터건 내 라인이건 간에 일정 시점까지는 매출이 늘지만은 더 이상 늘어서 임페리얼이 되려면은 그 문화 수준, 그 인식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쌈박질이 벌어져. 그때부터 쌈박질이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면서 이게 꼭 장동근이가 그 친구의 산 것처럼 있잖아. 내가 네 시다바리가 시다바리 아니거든 이게. 그러면 바로 세 가지 점. 애터미 사업의 본질은요, 네이처 본질은요, 다른 사람을 내 돈벌이나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요. 두 번째는 메시지, 대중 명품을 공급한다. 가성비가 높은 걸 공급한다.
그 마케팅 플랜이나 보상 플랜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를 높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이제 애터미를 모방한 다단계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생태계를 건전하게 한다면. 그러나 그 기업이 10년 기업, 20년 기업, 100년 기업이 될 것인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맞춰보면 틀림없이 나와요. 자, 5년 후, 10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